자, 어니님, 오늘 저희 오랜만에 어니스트 극한 체험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뭐 몇 가지 제약사항을 두고서 어니스트님이 주식을 이렇게 해야만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들어보면서 우리들이 주식을 하는데 좀 참고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요, 만약에 어니님이 이제 뭐 지금하고 똑같아요. 환경적으로 다 똑같고, 뭐 돈도 뭐 가지고 있는 돈 그대로 다 할 수 있고 똑같은데, 만약에 슬랏을 하나만 딱 가능하게,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종목을 여러 개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한 종목만, 그러니까 하나만 이것만 해야 된다는 아니고 하나의 슬롯에 종목 교체는 가능해요. 뭐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을 고르고 또 그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와, 저 괴롭히려고 생각 많이 하셨네요. 네, 어떻게 극한 체험을 해야 되나 연구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그 면제할 때 네. 뭐 이사 가기 전에 이렇게 딱 새 집 사고서 바로 팔면 되는 뭐 그런 거는 허용해 주잖아요. 그거까지는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대신 말 그대로 순간입니다. 아, 네. 기한이 있어서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와,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어찌됐든 제 계좌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심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반대 매매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이 오래되면은 그 오래된 종목은 그냥 바로 반대 매매처럼 팔아버리기. 네. 그래서 슬롯 확보가 안 되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계좌 전체에 그냥 슬롯 구성을 하나로 된 계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게 되면요, 주식 처음에 시작할 때 주식 계좌 자금 적을 때 소액으로 이제 흔히 말해서 시드머니 모아가는 단계에서 이 과정을 거치기는 해요. 처음에 돈이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보통 이렇게 거쳐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출발할 때 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쓸 것 같아요. 결론은 저는 매매 안 하고 빌드업만 할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1,000만 원만 주고 주식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언니님이 빌드업으로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때랑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막 수억, 수십억, 막 수백억 막 이렇게 돈이 많은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건 또 느낌이 완전 다를 것 같거든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요, 저한테 만약에 계좌에 10억 있다, 근데 한 슬랍밖에 못 쓴다, 그러면 빌드업 할 거예요.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왜요? 매매를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이 조건 자체가. 아, 이렇게 하면은 되게 불리하다는 얘기인가요? 주식을 하는데? 네, 되게 단순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매매를 할수록 마이너스가 깊어질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한다는 답변에 가깝고요. 아, 여기서 말하는 매매라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사고 파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반적인 매매 행위, 흔히 말하는 뭐 그냥 일반적인 자율 매매 있잖아요. 그게 고점 돌파가 됐든. 뭐 눌림목 매매, 고점 돌파 매매, 뭐 이런 것들, 스윙 매매, 단타 매매. 네, 흔히 말하는 기술 쓰는 매매들. 그러니까 어니님이 그런 걸 안 하는 건 아니니까는 굉장히 즐겨 하시잖아요. 그런 거 소위 말하는 기법적인 매매들을 단지 어니님은 기법이라고 표현 안 할 뿐이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종목만 한 슬롯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에 가깝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왜 그럴까요? 그게 잘하면은 결국에는 뭐 그냥 뭐 적당히 손절을 치면서 하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죠. 근데 그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자체가 원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좋은 결과가 보장은 안 된다 이 말이실 것 같아요. 네, 원희님도 할 수는 있지만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이 얘긴데, 근데 그럼 만약에 슬롯이 2개, 3개, 뭐 4개 이렇게 허용이 되면은 그럼 그게 또 가능하다 이러면 또 좀 약간 살짝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하나일 때랑 2개일 때랑 3개일 때랑 뭐가 다를까? 네, 여기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완전 다를까요? 다른 거는 한 종목은 한 종목 자체가 종목이 곧 전체 계좌를 대변하거든요. 하나밖에 못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개인전이에요. 그냥 종목이 올라 떨어져 맞춰 틀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멀티 종목이 가능하게 되면, 이 멀티 종목의 의미는 단순히 분산, 리스크의 분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조합과 균형을 짜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계좌 관리고, 그 안에는 계좌 관리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가 확률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지죠. 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이 하나일 때 이거는 이 한 종목 자체가 계좌다, 이게 계좌라고 친다면. 근데 이제 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계좌라면은 뭐 이렇게 뭐 4개 정도의 종목으로 하나, 둘, 셋, 넷 슬롯을 나눠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뭔가 좀 전략적 사용이 가능해진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로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하나로 어떻게 할지 저렇게 할지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얼핏 들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4개라 그러면 이 4개의 종목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확률이 높아지는가, 이게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질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가정에서 외벌이 가구랑, 그러니까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족이라고 했었을 때 나는 외벌이다. 외벌이에요. 근데 여기는 4명이 각각의 엄마, 아빠, 나의 형제가 다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외벌이인 가구와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전부 다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와 비교하게 되면 어디가 더 유리한가요? 이 외벌이가 혼자 좀 알차게 잘하면 또 얘가 유리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버는 것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A가 버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극단적인 예외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거는, 만약에 A가 갑자기 병들었다,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이 문제만 생각해 보면은 될 것 같거든요. A에서 유일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득이 교통사고가 났든 뭐가 됐든 아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A의 구성은 그냥 외통수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B의 구성은 이 4명 중에 1명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명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계좌 자체는 끌고 나갈 수 있죠. 이 차이가 있고 없고가 별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들어보면 A가 이렇게 하나의 종목으로 한 계좌가 구성이 돼버리면 이 A가 아파버리는 경우에, 뭐 주식으로 따지면은 좀 이 종목이 잘못되는 경우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막 크게 하락을 맞는다던가 막 상패를 당한다던가 막 그러면은 큰일이 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어니님이 최초에 빌드업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아프지 않을 종목과 아프지 않을 방식으로 매매라고 하기도 뭐하죠? 주식을 하겠다, 이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럼 빌드업만 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럼 네. 이것과 여기에는 뭐 빌드업도 있고 뭐 단타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느낌적으로. 네. 그러면 이 섞여 있는 것과 유불리로 따지면 얘가 훨씬 유리한가요?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만약에 동일한 실력과 동일하게 잘한다라고 전제하게 되면은 이 B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니님이라면 B가 유리하다. 네, 맞아요. 근데 실력이 그렇게 올라가 있지 않고 초보자의 단계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A와 B의 단순 유불리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예요? A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B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좀 케바케일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여기에 종목을 뭐 되게 기가 막히게 빌드업에 적합한 종목을 잘 골라서 초보자가 했다면은 이게 더 유리해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바뀐다. 그렇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B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한다고 했는데 계속 구덩이로 막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을 거고, 뭐 그런 식의 얘기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 그냥 기타 종목 매매가 잘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빌드업이 막아주면서 요거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연습하고 훈련한다라는 느낌은 조금 넘어질 수도 있는 걸 각오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행동 자체가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행동을 안 하는 A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도 계속 마이너스만 내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자체 행위가 플러스로 변화해서 정말로 실력과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B가 훨씬 더 유리하죠. 만약에 초보자분들한테 한 종목만으로 주식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 제약사항을 걸면 그 초보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할까, 이 생각을 잠깐 하다가, 반대로 이제 어니님처럼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또 같은 제약사항을 걸었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게 이제 좀 궁금해져서 먼저 어니님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근데 초보자분들도 결국에는 이 생각을 해보면 알게 될 것 같긴 해요. 잃지 않는 주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제약이 들어가면. 그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 목표점은 같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차이점이 보통 초보자분들이 한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좌 전체 자금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고점 돌파 많이 하지 않나요?
고점 돌파라기보다는 그냥 재료가 좋은 거. 이 종목이 뭐 나중에 뭐 10년 뒤에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그런 산업, 막 그런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고점 돌파처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테마주, 뇌동 사실 그게 테마주 내동처럼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아니면은 완전히 반대로 그냥 가치 투자한다고 하나 사서 묻어두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욕심에 지는 것 같아요. 욕심에. 그리고 본인이 한 종목만으로 끝낼 거다라는 생각도 잘 못하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만약에 자, 당신 초보자님, 당신은 지금부터 하나의 종목만으로만 매매를 해야 되고 돈이 더 생기든 뭐 빼든 이 종목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종목 갈아타려면 이거 그냥 완전히 다 판 다음에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몇 번 좀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 정도는 좀 깨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걸까요? 초보자분들을? 만약에 진짜로 그런 프로그램이 구현돼서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깨닫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현실에서는 자신의 자유의지가 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인 트라이를 해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 이런 거 빌드업을 할 겁니다. 이거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니까.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무한한 선택의 폭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어떤 특정 상황에 몰리게 되면 나머지 선택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버디님이 저를 극한 체험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한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권리를 다소 내팽개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분명히 처음부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조차도 이 극한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왜 굳이 이렇게 만들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A의 상황은 말도 안 되는 그 프로그램을 씌워버린 거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본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뿐인데 결국에는 A로 내몰리거든요. 이 A로 내몰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현실에서 보면은 쉬워요. 현금을 본인은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가, 돈을 자신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A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현금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른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면서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경험하면서 채워나가 주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얘기해서 좀 저희가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언니님이 이 주식이란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빌드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빌드업만 할 것 같다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 외의 거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만큼 이제 빌드업이 되게 이 극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키 역할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트를 잘 구성을 하고 간다고 해도 우리가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고 계좌가 어려워지는 상황, 여러분들 생각할 때 되게 지루한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그때도 항상 언니님이 강조하는 게 이제 빌드업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할 거다, 반석 같은 역할을 할 거다, 기초 같은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엔 또 이제 오늘 포인트는 약간 빌드업으로 가버렸어요.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 좀 저희 채널의 핵심 메시지 같은 거라서 결국은 또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조금 다른 포인트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빌드업이 아니라 네, 그냥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투자에서 배운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신적인 존재가 내 앞에 딱 나타나서 잘 정리해주고 미리 제공해주는 거를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즉 길동이가 문제가 생길 때 딱 펼쳐보면 다 해결되는 마법의 참고서 같은 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문제를 풀 건데 옆에다가 언제든지 정답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정답지를 끼고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길 희망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해요. 자, 근데 그 신적인 영역을 배우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참고서 하나 딱 갖다 놓는 게 주식 공부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던져주고 싶어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지력을 배우는 게 투자를 배운다 이렇게 정의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실에서는 참고서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게 투자예요. 절대 나왔던 상황이 다시 나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새로운 상황은 기본을 전제로 하는 응용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시 결정장애가 오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 이게 결국엔 문제거든요. 자, 그럼 배운다는 거는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지를 배워가는 것이고 그게 투자에서의 배움이다. 그것은 선택하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이 과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머니버디님의 극한 체험 문제를 저한테 던져줬었을 때 저는 그 안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 안에서 최선을 생각하고 제 안에서 빌드업을 선택하면 그래도 현금의 흐름이라도 컨트롤하면서 방어를 한다면은 리스크를 이 정도까지는 해칭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선택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볼 수는 있겠다.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빌드업이라는 선택, 결론적 선택이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걸까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걸까요? 라고 하게 되면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까지 들어도 저거를 선택해서 할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 그죠? 원치 않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네. 근데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생각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투자에서 배우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지력을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막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가 되게 철학적 느낌까지 들 정도로 다 여기 녹아들어져 있는 얘기 같은데, 나는 이제 배우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방향성이 있어. 그래서 그걸 배울 거야.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배울 거야. 라고 해서 주식을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궁금한 걸 꺼내볼 수 있는 참고서를 좀 두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어니스트한테 다가오는 건데, 나는 너의 참고서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고, 또 이제 배운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좀 경험적인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쭉 뭔가 미지의 영역을 쭉 해나가는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되게 모순이 좀 있는 게, 모르는 사람이 이 여기를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고서를 누가 만들어서 자신한테 제공해 주진 않을 거다. 하지만 이 참고서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채워나갈 수는 있다. 이게 현실적 희망이죠. 처음에 이 참고서가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채워나갈 때는 정말 답답하겠지만, 좀 채워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 답지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궁금증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쌓이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의 원칙 안에서 새로운 응용 문제를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지까지도 연결되겠죠. 당연히 누가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채워나가야 돼요. 저거는.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저희 최근 영상에 저희 클럽 회원님께서 한 분이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유튜브 뭐 필명을 저희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대략 10개월 정도 저희랑 함께 하고 있나 봐요. 근데 한참 클럽에서 경험 쌓고 있는 주린이입니다. 어니스트 스승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팩트입니다. 이게 아마 뭐 빌드업 관련된 얘기에 달린 댓글일 것 같아요. 경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왜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해주고 싶었냐면, 자, 계속 좀 읽어볼게요. 처음에 클럽 유료 가입하고 초반 주식금액 5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랑 계속 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천천히 금액을 올려서 1억 정도로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물 타서 1억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투자자로서의 그릇을 좀 키워나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엔 욕심 안 부리고 해야 될 것만 하다 보면 정말 수익은 따라오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렇더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재밌어요. 클럽 가입하고 처음 3개월 동안 경험하다가 나갈 뻔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면서 느낌표 2개까지 빡 다 박아주신 거 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3개월 정도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그냥 하다 보니까는 뭔가 좀 해야 될 거 하면서 차츰차츰 자신이 성장했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면서, 또 이분이 그냥 스승님 말씀대로 경험하세요, 이렇게 또 그냥 다그치듯이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감정적인 게 많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댓글 같죠? 그동안의 경험에 대해서.
네, 이게 근데 되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분들 투자라는 분야 그냥 한번 잠시 옆으로 치우고요. 일상 분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재 직업을 떠올리셔도 돼요. 만약에 전업주부님이시면은 자신의 육아 아니면은 가사를 위한 일, 그 안에서 오는 남편이 답답한 소리 하는 그 느낌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경험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과 경험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에는 그 사이에는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대표적으로 가사 힘들고 뭐 하고 하는데 만약에 남자분들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그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하게 되면은 어머님들 되게 답답하시잖아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뭐 진짜 뭣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면 직장에서 그래 전공했어? 전공책에 나올 법한 소리를 실전 필드에서 새로 들어온 인턴 사원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 진짜 답답한 얘기 한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이 모든 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론이 경험에 얼마나 녹아들어져 있는가 없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껍데기뿐인 지식은 실전에서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실전에서는 껍데기뿐인 지식에 사실은 그 살을 채워나가는 게 말 그대로 실전 경험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경험을 얼마나 잘 채워가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꿈꾸는 그 모습에 진짜로 가까워질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냐 안 되냐, 어려우니까 안 돼가 아니라 정말로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꿈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희망을 진짜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키포인트가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내 감정은 없어요. 진짜로 내가 경험을 얼마나 잘 쌓아가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감정이 끼잖아요. 그러면 희망 대신에 감정을 선택하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자, 오늘 되게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다시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최초의 질문은 한 종목만으로 주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언니님이 그동안에 이제 경험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빌드업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당연히 있죠. 뭐 빌드업이 짱이다, 빌드업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 그냥 위기 상황을 안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이런 빌드업이다라는, 이렇게 이런 정도로만 안고 가셔도 많은 걸 배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위기 상황에서만 주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고 보다 더 나아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법들, 여러분들 생각대로 기법과 방식과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빌드업이다. 뭐 이거 되게 이렇게 말하면 진짜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냥 껍데기뿐인 지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래 이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클럽에 들어온 분처럼 이걸 쫙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해요. 초반에는 답답해하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되게 좋은 비유였는데, 어니스트라는 참고서를 옆에 끼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어진 이 백지 같은 참고서에 자신이 경험을 하면서 케이스들을 이렇게 적어 나가고 노하우들을 적어 나가면 스스로 참고서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참고서를 보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경험인데 이 초반 경험과 중반 경험과 후반에 느끼는 이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적인 거라던가 이해, 여러 가지 측면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아까 회원분도 자연스럽게 그걸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우 답답해,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당연한 초반 상황을 그래도 나중에 후반에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적인 것까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린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니스트의 가장 큰 역할은 제가 정리한 거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이 채워가는 과정에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정말 어처구니 없게 5년 동안 10년 동안 채우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자기가 그냥 경험하면서 막 잘못 채워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 딱 교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죠, 사실. 네, 그렇게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그리고 경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러면서 경험을 채워간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진짜 시간 단축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담백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아이 뭐 클럽 들어오라고 이거 하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올바로 채워 나가라. 이 백지 상태의 거를 채워 나가면서 경험을 하셔라. 이 앞에서 경험하기 전에 막 참고서 만들라고 뭐 애걸복걸 해봤자 그거 아무것도 되는 거 아니다. 여기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좀 저희가 말하는 그 진의를 좀 알아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경험하시면서 그 부분을 채워 나가셔도 좋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늘상 저희가 강조하는 영역으로 결국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은 여러 번 보시고요. 이 경험하시고 나서 나중에 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느껴지는 게 완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잘 킵해 두시고 나중에 꺼내 두실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바로가기를 해놨어요. 카페 가입한 다음에 클럽 공지 확인하시고 가입 신청까지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